어젯밤에는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3월에 부총리 자리에서 퇴임하신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요즘 우리 경제, 또 경제학자로서 경제기획원의 팀장으로도 활약을 하신 여러 가지 경험, 저희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순 전 부총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전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총리로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그게 88년 12월 5일서부터요. 예. 90년 3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3개월 반쯤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경제기획원 창설 30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그 30년 동안에 그 경제기획원 장관이 25대인가 되대요. 예, 지금 아마 현 최부총리가 25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평균 그저 1년 남짓 뭐 평균 그렇죠. 했다는 예,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 자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게 너무 짧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네, 짧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있던 그 기간이 네. 아주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가는지를 모르고 1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참 1년 3개월을 경제장관을 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개인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요. 예. 거기 나가서 그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제학, 그 다음에 철학, 역사 뭐 이런 걸 평소에 하고 싶은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다시 출강하시지는 않습니까? 예, 금년 9월 학기부터요. 예. 서울대학의 한강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철학, 역사 예. 이런 걸 일종 종합해가지고 예. 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과목을 개발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서울대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예. 그 최종 예비 후보 3분 중에 한 분이 되셨더군요. 예. 그런데 스스로 사퇴를 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째서 네. 사퇴하셨는지요? 그게 이제 제가 중국 여행을 갔다 오니까 네. 이 후보로 이렇게 추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결국 추천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상당히 큰 영광이고 네. 또 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난 지가 벌써 근 3년이 가깝게 돼가지고요. 네. 이 학교 사정에도 좀 어둡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됐고 또 그 동료 후보들이 또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고 뭐 이렇다는 걸 알고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얼마 동안이나 다녀오셨고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 그러니까 6월 15일서부터 7월 7일까지니까 22박 23일을 다녀왔습니다. 오래 다녀오셨네요. 네. 짧은 여행이 아닙니다. 예, 긴 여행이었습니다.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본래 주 목적은 북경대학에 가서 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강의원을 했습니다만 네. 그걸 했고 또 거기 북경에 있는 그 제명한 경제학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가지고요. 예. 또 이 농촌 지방 오지 이런 걸 한번 시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 경제 연구 또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예. 해서
경에서 서안으로 해서 저 오직 사천성으로 해서요. 네. 성도, 중경 그리고 양자강을 내려와 가지고 이 이창, 무한 글로 와 가지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 복건성의 복주, 그 복주에서 또 복건성이고 오지를 다니고 네. 이 농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공장도 좀 시찰을 하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다녀오신 곳을 듣고 보니까 2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것이 또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대단히 강행군을 하셨겠네요. 강행군 했습니다. 예. 예. 아주 강행군 했죠. 예,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까지 그 발전상 네. 이것의 말하자면 개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동북아시아 경제의 장래 네. 뭐 그런 데 대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런 그 과정 앞으로의 그 전망 뭐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학생들이었습니까? 예, 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원 학생 정도 예.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참석을 해요. 예. 학생도 상당수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그 강연 후에 무슨 질의응답은 안 예, 하셨습니까? 많았습니다. 이제 아주 활발히 네. 여러 가지로 질문을 받았어요. 네. 학생들로부터의 질문도 많았고 네. 또 교수들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랬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많던가요? 주로 그 학생들의 관심의 초점은 그 중국의 장래죠, 역시. 네. 중국의 장래. 또 특히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방에서 앞으로 경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네. 뭐 그런 거요. 네. 그리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사실 우리 그 남북 그 문제, 가령 그 북한과의 관계, 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이제 중국 이 화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더군요. 네. 그 중국이라든가 소련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북방입니다. 예. 그 북방과의 경제 교류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북방과의 그 경제 교류 또 경제뿐 아니라 북방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 수립 이것은 우리 참 역사상의 획기적인 그 사실이고 그 경제 교류를 통해서 아주 크게 보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 앞으로의 그 통일의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아서 아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좁게 경제만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 나라들한테 대해서 우리의 수출이 가령 좀 는다든지 이러한 그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경제의 그 과제가 크게 보면은 국제 경쟁력을 이것을 강화시킨다,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맥락으로 볼 때는 그 북방의 그 교류와 뭐 직접적으로 그것이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 그 이번에 다니신 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사실요.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그 생생한 우리 이 일상 보는 거하고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별천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하자면 읽고 느끼고 있는 그런 중국 이거하고 대비를 해보고 또 그 후에도 와서 이렇게 그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아주 얻은 바가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중국이 지난 78년에 개방 정책을 추진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약 12, 13년 지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긴 했어요. 가령 인플레가 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있었고, 근데 그 이제 인플레가 완전히 진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10 몇 년 동안에 GNP가 연평균 9.8%로 지금까지 이렇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 공산권 안에서는 단연 가장 안정돼 있고요.
또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주로 어디서 왔느냐 하게 되면 이 농업의 성공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업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인데 앞으로 이 공업의 소유권이라든지 공업 구조를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이게 그 나라의 결국 그 앞으로의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미지수죠. 좀 더 보고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소련과 중국을 다 다녀오신 그 예. 경제학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소련에는 돈은 있어도 살 것이 없고 예. 중국에는 뭐 물건은 있어도 살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런 말이 그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비슷이 그런 면이 있죠. 예. 소련은 이 가령 그 상점이라든지 이런 네. 이런 데 가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죠. 네. 중국에는 어디 가보든지 이 물건이 많습니다. 네. 또 뭐 저 사천성 그 오지에 가도 이 수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일본에 가령 뭐 이 전자제품이라든지 네. 일본 자동차 뭐 이런 거 가득 차 있어요. 하여간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경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중국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에 나라가 크고 국민이 워낙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쥐들이 그저 이렇게 겉에서 듣는 것만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절대 안 되죠. 네. 그 나라는 참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또 그리고 뭐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그 나라와의 그 관계 이것이 앞으로 우리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막 긴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숙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그 나라한테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거기에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박약하죠. 예, 그렇군요. 요즘 국내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뭐 작년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거시 지표상으로는 거시 지표라고 한다면 가령 성장률이라든지 네. 가령 그런 면에서는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수그러진다. 또 물가 상승이 이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이렇게 높게 상승하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상승률이 일단 멎었다 하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이 노사 분규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던 것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상당히 이렇게 수그러지고 이런 그 참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외국과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외국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또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팔고 경제 활동을 그렇게 내실 있게 하느냐, 뭐 이런 이 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사실 해결을 해야 할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흔히들 뭐 주부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요즘 물가 지수라고 그럴까요? 예, 물가 예. 지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물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물가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네. 물가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자면 수평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디까지 지금 올라와 있느냐, 말하자면 절대적인 그 수준이 우리하고 가령 미국에 비해서 어떠냐, 우리하고 일본에 비해서 어떠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전자를 가지고 본다면은 아까 드린 대로 물가 지수는 지금 이렇게 특히 여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오르지 않는 네. 지금 그런 참 좋은 고무적인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인데 단지 이제 그 물가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는 참 그 수준으로 볼 때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고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높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이 국제 경쟁력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그러한 그 기본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른다고 하는 건 아주 곤란한 일이죠. 예. 남이 좀 오르더라도 우린 옆으로 가야 비슷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높으니까요, 벌써 이렇게. 네. 노사 분규를 저희들이 아주 커다란 홍역으로 몇 년간 치렀습니다. 네. 뭐 요즘도 그 간간히 노사 분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이 진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노사 분규가 기업의 생산성을 많이 저하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산 원가를 굉장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건 아주 뻔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봉급이 올라가면은 역시 봉급 주고 물건 만드는 회사에서는 물건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사서 쓰는 사람은 또 오른 봉급이 별 효과가 없고 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물가를 낮추고 이 봉급을 안 올리고 그런 게는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물가를 안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그동안 아니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 지난 3년 동안 사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 본다면은 뭐 공식 통계는 뭐 70%, 80%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많은 경우에 각 업종에서 배 정도 이상은 그 임금이 올랐거든요. 실질 임금이요. 3년 동안에요. 예, 그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그게 올랐다고 해서 지금 그걸 자꾸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네. 결국 요는 오르면 오른 대로 그건 그대로 좋으니까 네. 그 이 근로자들과 기업이 합심을 해가지고 네. 보다 더 많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임금의 그 상승 네. 이것을 그 상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요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서 곤란하다. 뭐 그것도 사실 그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재직 당시에도 사실 그 임금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 그때는 뭐 별로 근로자들한테 공감을 잘 받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자관 옳은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할 일은 뭔고 하니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보다 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함으로써 결국 더 많이 받는 그러한 그 보수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 1년 3개월을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마치 꼭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과 같은 그런 그 매일매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참 이제 말씀하신 그 노사 분규 네. 또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그 자기 몫을 늘리고자 하는 네. 그 운동을 전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가 오르지 부동산 가격 오르지요. 네. 전부 그게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때는 이 정치적으로도 각 당이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방향이 이 경제 운영을 경제 원리에 의해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런지라든지 또 그 국제적으로도 그때 특히 그 미국 측으로서의 그 통상 압력 같은 거요. 네. 이것도 참 대단히 그 거세고 그때 그랬습니다. 참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 오랫동안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학자로서 그 경제장관직을 맡아 행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회의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학문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과 실제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혹시 그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시거나 또 어떤 이론은 실제로 전혀 되지 않더라. 또 이론대로 됐으면 좋은데 현실이 또 안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과 이제 실제가 차이가 뭐냐. 이제 결국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그거와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하니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경제 이외의 것은 자관 이건 일정 불변이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령 경제 변수를 이렇게 이 변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경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단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이건 행정하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또 국가 권력의 그 성격, 가령 그런 것이 이 경제 이론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론에 못지않게 사실 그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결국 그 흔히 말하는 이론과 현실과의 그 괴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생각하고 있던 것과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물론 여러 가지 시일이 지나고 또 경험을 쌓음에 따라서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관된 생각은 막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여쭤본 것이 그 질문의 핵심이 좀 빗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은 맞지만은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은 권력 구조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그 여건이라든가 나라마다의 특성이라든가 또 경제를 참여하고 있는 그 여러 여건 뭐 많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각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도 경제 이론에서 원래 학자들이 뭐 또 어떤 그 학문적으로 정립을 시켜놨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별로 많지 않죠. 그런 것은요. 또 그리고 그건 하도 참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걸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슨 이론을 낸다 이럴 때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것을 내놓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령 권력의 성격이라든지 그 나라의 국민의 심리라든지 그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하는 그 동기의 그 변화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말하자마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가들이 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주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학자든지 행정부에 들어가서 경제팀에 일을 하게 되면은 현실과 그 이론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겠습니다. 뭐 학자뿐 아닌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사실 느끼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학자 아닌 사람이 경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 뭔가 이론을 가지고 하거든요.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옛날에 그 케인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실제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디어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전에 배웠던 어떤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내가 학자라는 어떤 그 직업을 가졌던 또 행정가라는 그런 그 학자와는 관계 없는 어떤 경력을 가졌던 간에 무언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결국 자기가 감득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나름대로 평가해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실명제도 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었습니까? 제가요. 예. 예, 뭐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이 토지, 네. 그다음에 금융에 관한 그런 정책의 방향은 그게 소위 그 6차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6차 5개년 계획 그 수정 계획 네. 그게 60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네. 전부 공표가 됐던 그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랬고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요구였기도 했죠. 네. 뭐 그렇지 자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정책 그 기조로 네. 그렇게 막그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뭐 일이라고 하는 게 실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총리로 재직 시에 그 무슨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다 예. 그러는데 그건 어느 분이 그런 별명을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별명이? 없었죠. 네. 그게 저 신문 기자, 이 출입 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 아주 참 우리 그 고등학교 후배 친구인데 아주 좋은 친구예요. 네.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확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 뭐 눈썹도 희고요. 예. 뭐 등산도 좋아하고 아마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학자로서 행정부에 들어가서 관직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그 학자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있었더라면은 아주 정년퇴직을 잘 하고요. 예. 또 뭐 지혜자들과의 그 관계들도 훨씬 더 이 지역에 막 두텁게 이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저 아주 좋게 막 정년퇴직을 했겠죠.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무를 한번 해본 거 네. 그리고 이것은 뭐 사적으로 봐서는 큰 공부였기 때문에요. 네. 학자로서만 가지고 하는 그 공부를 그것만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공부였기 때문에 전혀 그 후회는 없습니다. 네. 예. 그 사사로운 질문을 좀 성장 과정 뭐 이런 것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예. 예. 고향은 어디시며 그 어떤 가정에서 공부하셨는지? 고향은 강원도 네. 명주군. 그 옛날에는 강릉군이죠. 예, 강릉시에서 가깝습니다. 예. 저희 집안은 그 옛날로부터 아주 꽤 학문을 한 집안이죠.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조상 대대로 다 한학을 다 잘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럼 공부는 그 고향에서 하셨습니까? 예, 공부는 국민학교는 이제 고향에서 나왔지만은 네. 이 옛날 그 경기 중학교 다녔어요. 네. 예, 그 그거는 일정 시대 때. 해방 전이 그럼요. 있군요. 예, 네. 그럼요. 예, 예. 일정 시대 때. 예. 공부를 썩 잘하셨나 모양이에요. 뭘요? 다 경주학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보다 이 잘한 사람이 참 많았고 뭐 보통 공부였었는데 그 일정 말기에 저희 그 부친이 그거 이제 그 공부 일본 그 공부 네. 어차피 세상에 오래 안 가니까 이제 치우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 그거를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 선친이 한문 가르쳐 줬어요. 네. 예. 경기중학 다니는 다니는 학생을 학생을 일정 말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한문의 가정교사를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 그 선친이 아주 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에요. 예. 이 뭐 그냥 고루한 한학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참 이 생각하는 방향이 이 근대적인 분인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한문 배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주 아주 확고하게 이 사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그 늘 이렇게 그 해주신 말 가운데 가장 그 살아가시면서 좌우명이 되고 그 지표가 됐던 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그런 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를테면 글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단금 해오사야 다만 이제 좋은 일을 해서 불필문전전이라 앞으로 전쟁을 묻지 말라. 지금 좋은 일을 하면 되지. 네. 그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관여할 게 아니다. 그거는 참 그 하늘이 결정해 주는 문제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그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그렇죠. 뜻이- 오늘을 중시하고 예. 현재를 중시하고 또 그 과정을 중시하고. 예. 그 해방을 맞이할 때는 학교는 안 다니시는 없죠. 상태에서 그렇죠. 강릉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럼 해방이 어떻게 됐다. 됐습니까? 이래서 이제는 그러면 학교에 더 다녀도 좋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경기지학에 데려왔죠. 네. 경기지학이 처졌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녔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검정 시험 봐가지고 상과대학에 예. 그 이제 그때는 전문부 학부가 없었어요. 네. 해방 직후인데 네. 그 상과대학에 전부에 가가지고 전부를 나왔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6.25 사변이 나가지고 네. 그 군대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통역 장교를 했죠. 예. 그 그래가지고 한문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도 또 잘하십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사실 그때요. 이 뭐 둔한 이 머리 가지고 정말 그 겸손의 말이 아니라 예. 참 그 머리 막 둔합니다만은 매일 들어앉아서 작은 영어, 독일어 이런 걸 한문과 아울러 뭐 혼자서 매일 했죠. 예. 그 통역 장교로 저 군대 생활을 하시고 이 통역 장교로 해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 예. 수석고문관에 통역을 했습니다. 예. 미국 사람으로 나와 있는 수석 예, 그렇죠. 공무원.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예, 아주 참 미국 육군사관학교로 나온 아주 참 인텔리 장교였죠. 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때 소고문관인데, 그 사람 통역 장교를 하면서 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후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통역 장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수석고문관이 오더니 네. 이제 자네는 여기 우리 한테 통역을 해주는 건 대단히 고맙고 우리는 섭섭하지만은 네. 내일부터는 교수부에 내려가서 사관생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예. 그래서 아주 참 그보다는 더 기쁜 일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직 뭐 학사 학위도 없는 네. 그때 그 석사가 필요합니다. 네. 통역 교관을 하자면.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학위 같은 이런 이 공식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거 문제가 없어 우리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해 주어가지고요. 그래서 육사의 이 영어 교수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아하. 예. 그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래 했어요. 예. 57년 7월까지 했으니까 한 6년, 5년 조금 넘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원래 전공은 상과신데 그렇죠. 예, 전공 상과. 육사에 예. 가셔서는 군에 가셔서는 교수를 하셨으니까 영어 교수를. 영어 교수로 했어요. 네. 예. 그 미국에 유학은 언제 가셨습니까? 그 이제 57년 10월 달에 갔죠.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어느 대학으로 가셨습니까? 그게 이 보든 칼리지라고요. 네. 이게 미국 그 메인주에 네. 있는 대학인데요. 네. 조그만한 그때 총 학생 수가 800명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조그만한 학교지만은 미국에 지금 아주 가장 인류 대학이죠. 조그만 대학으로서는. 네. 지난해 금년 네. 그 대학 그 평가를 보니까 미국의 조그만한 대학 중에서 넷째로 예,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네.
유학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유학 생활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에 남으십니까? 유학 생활에 이제 근데 전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이 학생이거든요. 예. 어떻게 가게 됐느냐 하면은 그 학교에서 1년을 봐준다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그래. 1년 다니고 그 학부 1학년부터 했거든요. 네. 예. 그 나이 이제 뭐 30이 된 학생인데 1학년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학생들한테 그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예. 제가요 미국 학생들한테 예, 쭉 그 이제 그 수많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그 내가 당신네들의 도움을 그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를 좀 연설했죠. 어허. 예, 그랬더니 뭐 아주 만장의 참 그야말로 박수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았다 하면 학비를 그 학생들이 거두어서 그건 이제 내줬다 예, 이런 그 이제 얘기입니까? 숙식비를 그 학생들이 대준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학비는 장학금으로 예, 뭐 다녔었어요. 해주고요. 그렇군요. 아주 쉽게 다녔어요. 예. 그참 그 아하. 예, 그 학생들이 참 지금도 그 대단히 그 그때 동창들은 가끔 보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죠. 그때 선생도 그 지금 연락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요전에 미국 가 보니까 많은 분이 참 그 타계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 비애를 느꼈습니다. 네.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후로는 바로 서울대학교의 그 모교에 가서 이 예, 교수로 예, 그랬습니다. 근무하시게 예, 되셨습니까? 이 선배 동료들이 네. 추천해 줘가지고 네. 바로 갔습니다. 예. 서울대학에서 이 강의는 얼마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약 22년. 네. 네. 그 강의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 왜요? 참 그 저희 그 제자들하고 아주 좋게 지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기억이 많습니다. 네. 예, 그 옛날 그 맹자가 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낙 중에 하나다. 네.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참 그 과분한 이러한 그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으로 뭐 계획하시는 것이나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직 안 되신 것이 있으시면은 좀. 네. 우선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저 서울대학교 강의 네. 뭐 그것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그 이외에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이나 또 경제학 하는 분들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그 사고에만 흐르지 않고 뭔가 좀 달리 보는 네. 정신적이라 할까요?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하는 그러한 저서라도 좀 써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저희 방송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지금 구상하시는 일이 다 순조로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지금까지 그 조순 전 부총리를 모시고 퇴임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가의 근황과 또 저희들이 궁금한 오늘 경제 문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 맡았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